건가요? 이준석이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미천이 다 드러났다. 천하용인 같은 경우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탈당은 하겠지만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이준석이야? 네, 그래서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품성의 문제, 발언의 문제, 막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김근식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없을 이준석이가 마지막 자기 지금 카드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나 제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선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생활만 가지고 물어뜯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도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정수 이 박범계의 그 후배죠. 이정수 서울지검장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거 털어라. 라는 어떤 특명을 받다시피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서울중원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년 가까이를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일단 주범은 일단 됐어요. 네네. 그 도이치모터스에 주범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 같은 경우도 솔직히 미비한 정도였고 네. 관련돼 있는 90명 같은 경우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또한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털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이가 거기 지금 편승해가지고 지살길 찾아보겠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제 하는 것도 거고요.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 특검은요 철저히 총선을 위한 정략적인 거고 그 타임 스케줄을 일부러 거기에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 패스트 딱 태우고 나서 딱 이제 시간 돼서 이제 뭐 자동 상정될 수 있는 날짜가 12월 22일이잖아. 그래서 네. 이제 12월 28일 날 이거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열한 총선 전략을 비열한 총선 전략. 이거를 단지 자기가 김건희 여사가 좀 밉다는 이유로 우리 이제 보수층의 상당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게 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일단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왜 도대체 보수층에서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감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돈이 있는 집에서 이제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사업을 또 많이 해서 재산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렇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좀 이렇게 뭐 뒤지면 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 누구나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귀에 걸면 귀 그러니까 걸이고 이 코에 걸면 코 걸이죠. 겸임 교수를 할 때 그 허위 경력 이런 거 있잖아요. 허위 경력, 그러니까 경력을 갖다 약간 부풀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범죄 그게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조민 같은 경우 제가 조민 자기소개 안 받지만 예를 들면 조민이 이랬다고 봐요. 자기소개했을 때 나는 뭐 성격이 좋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뭐 정직하다 이렇게 해봐. 이거 그러면 이거 구속합니까? 아유, 아니 그걸로 아니지. 구속 못하죠. 근데 그 경력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이 겸임 교수라는 게 정규직 교수만큼 그 까다로운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의대 교수를 뽑을 때 의사면허 이게 의사면허가 있다 이렇게 딱 그러면 의사면허 좀 가져와 보라라고 해서 의사면허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생을 갖다 뭐 여기 공고에서 했던 여기서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걸 허위 경력을 마치 조민의 그거랑 똑같이 등치시키는 것도 정말 선동이죠.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 주가 조작도 그래요. 주가 조작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건 맞는데 이걸 전주가 알았다. 이것도 확실치 않고 그리고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거 주가 조작을 알고 이거는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어. 이거는 그렇거든. 아니 여러분 그 주가 조작이 근본적으로 큰 범죄인 거 맞는데 왜? 근본적으로 왜 도대체 이 보수가 보수층에서 싫어하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감이 높은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김건희 야당에서 민주당에 저는 공작의 승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공작의 끊임없이 처음에 사실 무슨 뭐 술집설부터 시작을 합니다. 술집설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동거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주가 조작 얘기가 나와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퍼뜨리고 뭐가 나올 때마다 김건희
뭐 계속 그래서 김건희는 이 나오고 그러면은 특히 지금 보수층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는 민주당 선동에 놀아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공정의 아이콘이고 깔 게 없는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욕을 먹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보수층도 이제 김건희 여사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싫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수층 중에 상당수가 자기 좀 더 이제 좌파랑 달리 조금 더 노블한, 그러니까 좀 약간 지잘난 맛이 약간 있는 거죠. 품이 있는 네. 그런 삶을 지향하는데 자기 기준에 김건희 여사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대부분이 선동의 결과인 거죠. 선동의 결과라고요.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요. 운명 공동체라서 뭐 김건희 여사랑 지금 봐봐. 내가 제가 제 칼럼에도 썼는데 좌파는 김혜경을 버리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나 김경숙에 대해 가지고 타지마할부터 샤넬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네. 별의별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단 한 번도 김정순 여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민주당 된다. 지지자들이 버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지키잖아요. 팩트로 겁나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면서 지키자 그래. 우리가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여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층이 보기에 그 기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이재명과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이분은 자기가 영부인 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이재명 부인하고 문재인 부인은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언젠가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왔고 영분이 될 거라 생각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검사 아내예요. 검사 아내로 살아왔고 내가 그냥 이 돈도 없는 이 검사 내가 잘 이제 달래서 재밌게 이제 행복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 봐봐. 이런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판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불렀다고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도 전 있잖아요. 제가 갖는 그런 마음처럼.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돼. 근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욕먹는 사람이 지금 김건희 여사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났으면 얼마나 즐겁게 잘 살아요. 재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욕을 먹고 정말 술집 나왔다는 이런 욕을 먹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런 소문이 드는 거 보면 뭐가 있어라는 그런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있잖아요. 이 보수 이분들은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그 사람들이 김 여사한테 고마워하지는 하는기는커녕 김건희 좀 그렇지 않니라고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나는 화가 나고 그래서 특검 받아야 된다. 특검 받아서 증명하라 이런 거 보면 너무 한심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습니다. 이 특검 자체가 죄가 없는 건 민주당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특검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 언제부터 이게 뜬 줄 압니까? 이게 2020년에 그 뉴스타파가 이걸 터트린 거예요. 뉴스타파가 먼저 이걸 터트렸고 주가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터트린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거를 갖다 먼저 주장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고 2017년 당시에 도노수한테 이제 주식을 좀 싸게 시세보다 싸게 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가 조작 얘기는 이미 2013년 검찰 내사에서 끝났어요. 내사를 했는데 에이씨 뭐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 끝난 얘기를 이게 갖다가 사이즈가 크지 민주당이 않아. 총선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네. 걸 민주당도 알고 있고 네. 우리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어야 아니 우리는 되는데. 민주당은 알고 있으면서 이 짓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거기에 잘됐다 이참에 김건희 여사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참에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미 영부인과 대통령은 그냥 지금 한 배를 탄 거라고. 여기서 영부인만 끌어내리는 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인 거죠 지금. 이게 만약 특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총선 있잖아. 해보나 마나 쟤네들이 200석 넘게 가져갈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100% 당해. 그리고 탄핵에서 보나 마나 이제 헌법재판소가 야 탄핵 사유가 없다고 돌려보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은 공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법안도 통과 안 시켜줄 거라고. 이 남은 2년의 집권 기간은 해보나 마나야. 그럼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수층이 김건희 여사한테 좀 그러니까 최소한 미안한 마음 그냥 갖기 싫으면 저처럼 뭐 그럴 필요까지 없어. 근데 최소한
상식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대구에서 있잖아요. 50%가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네.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브하. 뭐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이렇게 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지금 총선 전략 비열한 총선 전략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가 맞습니다. 김대엽 때 놀아났고 놀아나서 정권 뺏겼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좀 제발 이제 좀 네.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지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거의 난 한 너무 화가 나. 10분 김건희 여사 가까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이 있는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 가지고 그 선동을 당해 가지고 야 떳떳하면 특검 받아야지라는 이런 나이브한 수준을 넘어서 진짜 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봐봐요.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대통령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치인의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흠잡힐 일을 안 하도록 몸가짐을 해야 되는데 김혜경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김혜경 그렇게 김정숙도 안 안 했어요. 했죠. 김정숙은 심지어 대통령 돼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럼요. 그, 네. 그 사람이 했던 짓을 보세요. 그런데도 걔네들 중에 그때 누가 김정숙 버리자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특검하자 그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 당할 건데? 맞습니다. 언제까지? 네, 우리 한 그래서- 번 더 당하면 우리는 끝이라고. 네, 그거를 지금 끝이라고 끝. 내가 이 그러니까요. 내가 네. 오늘 크리스마스에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목표가 뭔지 압니까? 제가 보기엔 빨리 대통령 그냥 임기 맞춰서 이제 다시 자유롭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물론 아쉬운 점이 있겠죠. 사실 뭐 디올백 같은 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정치인의 아내로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죠. 네. 사업가. 코바나 콘텐츠 음. 사업가. 참 그래서 진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에 놀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준석이가 원하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아니, 실패한 여기까지 주가 조작을 네네. 특검하는 그런 나라가 어딨어? 주가 조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임 옵티머스 이런 걸 특검하자 그래요. 차라리 신라젠 같은 걸 하자 그러자고. 근데 왜 그런 거는 눈을 맞습니다. 감고 정말 사이즈도 전혀 아니고 조금 깨작깨작 하다가 망해버린 재판부조차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건 네. 왜 그러냐고.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 오늘 저희 여기까지 듣고요.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말려. 나는 할 말이 더 많어. 나 진짜 너무 내가 그래갖고 네. 처음에 20분 달라 그랬는데 왜 10분만 주는 거야. 나 정말 너무 아마 아까워. 교수님의 정말. 이 지금 답답한 그리고 또 이 지금 그 말씀 모든 것들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